민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지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힘내야 해.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연의 차가운 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연이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산사의 종소리가 깊은 계곡을 울려 퍼집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한 남자가 절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품에는 작은 유골함이 소중히 안겨져 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진 채로 무언가를 간절히 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골함을 아는 그의 팔은 떨리고 있었지만 절대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작은 속삭임이 고요한 절 마당에 흩어집니다. 민수는 품속의 유골함을 더욱 꼭 안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어. 너랑 약속했잖아. 매년 이날만큼은 꼭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전국의 모든 절을 다 돌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이야. 민수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이 순례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매일 밤 꿈에서 만나지만 그래도 부족해. 깨어나면 또 혼자잖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유골함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합장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마치 지연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전라도 끝자락에 있는 절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10시간 걸렸어. 하지만 괜찮아. 너를 위한 일이니까.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절 뒤편 언덕에서 한 노인이 이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몰래 민수를 따라온 것입니다. 머리가 반백이 된 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또 왔구나. 5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5년 전 딸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사위가 이렇게 저를 찾아다니며 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분명 미워해야 할 텐데 왜인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품에 안은 채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은 향불 냄새로 가득했고 부처님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남긴 기도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또 왔습니다. 지연이를 부탁드립니다. 저 대신 지연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고 향불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참배객들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서는 받지 못하더라도 기억해줘야 하니까요. 민수의 독백이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을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여가 지난 후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당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에
편지 한 통을 넣었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단순히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일까? 사고는 그저 불운한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딸,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의 독백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는 민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로 고정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는 것처럼 세심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엔진을 켜며 혼잣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지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5년 전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과 민수는 결혼한 지 갓 2년을 맞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꿈들로 넘쳐났습니다. 여보, 주말에 아버지 댁에 다녀올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지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회사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아버님께서 우리 결혼으로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지연의 어머니는 지연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딸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연이 결혼한 후로는 더욱 쓸쓸해 보였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항상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혈압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하던데 한약 좀 지어드릴까요? 그리고 겨울나기 전에 보일러도 점검해 드려야겠어요. 알았어. 우리가 다 챙겨드리자. 민수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든든한 장인어른이 계셨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27분. 민수는 평생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국도 34호선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에서 그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민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지연은 이미 차가운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찰이 왔으며 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민수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지연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을 아끼던 직장 동료들, 대학 동창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지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힘내야 해.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연의 차가운 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영정 앞에 앉아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 보물처럼 키운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연이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민수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했으면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사라졌니? 아버지는 빈집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슬픔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살았고 민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지연의 친구들이 민수 안부를 물어봤지만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일주기가 되던 날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품에는 작은 유골함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지연이와 저를 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1년간의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전국의 절이라는 절을 모두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절을 왜? 지연이가 생전에 불교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함께 기도하며 명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설명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날부터 민수는 매년 지연의 기일마다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유골함을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민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연의 영정 앞에서 묵묵히 절을 올리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다시 떠났습니다. 마치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버지의 의문은 해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민수의 순례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절들을 같은 순서로 돌며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대흥사에서 시작해서 경상북도 영주의 부석사로 끝나는 긴 여정. 총 108개의 절을 도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민수는 이 여정을 지연이와의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23번째 절이야. 너 기억하지? 신혼여행 때 들렀던 그 절 말이야. 민수는 매 절마다 지연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함께 갔던 곳이었고, 때로는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연이 전혀 모르는 절에서도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지?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여기 풍경이 참 좋다. 내가 좋아했을 것 같아. 각 절에서 민수는 반드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 108배를 올렸고 지연의 사진을 꺼내어 함께 기도했으며 마지막에는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쪽지에는 항상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또 한 해가 지났어.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을게.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민수가 남기는 쪽지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쪽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지연이 대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 자신만이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절을 돌며 민수를 지켜본 스님들은 그에게서 평범한 참백액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특히 경주 불국사의 혜정 스님은 민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또 왔군. 그 사람. 죄를 짓고 참회하는 눈이야. 혜정 스님은 50년 넘게 절에서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스님의 눈에 민수는 단순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매년 이렇게 와서 폐를 끼쳐도 될까요? 민수가 어느 날 혜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참회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장소로 하는 것이 아니네. 그런데 자네는 왜 이렇게 절을 돌고 있는가? 죽은 아내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자네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혜정 스님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순례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떠났습니다. 같은 절을 찾는 다른 참배객들이 말을 걸어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피했습니다. 저 사람 매년 이맘때면 오시는데 항상 혼자시더라고요. 뭔가 슬픈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늘 울고 계시거든요. 절을 다니는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민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깊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가 풍기는 분위기가 범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사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함께 가자. 그의 하루는 언제나 지연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도 차를 몰 때도 잠들 때도 항상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가는 절은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야. 거기 단풍이 정말 예쁘다던데 내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 민수의 차 조수석에는 항상 지연의 유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로 꼼꼼히 고정해 놓고 급커브를 돌 때는 손으로 감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민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뭐라는 걸까? 아버지는 민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딸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면 집에서 제사라도 지내는 것이 나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절을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어느 날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민수가 묵는 여관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민수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려던 손을 내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 아버지의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수가 매년 같은 절들을 도는 이유, 그리고 항상 혼자서 하는
그 긴 기도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돌며 남기는 쪽지들, 그리고 여관에서 들은 그 흐느끼는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의 오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가을날,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지켜보자. 아버지는 민수가 자주 찾는 경북 영천의 은혜사에 미리 가서 기다렸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속에서 민수의 차가 절 주차장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골함을 품에 안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지연의 사진을 꺼내어 함께 올려놓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의 기도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었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가 법당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아버님께서 나를 따라다니고 계셔. 아버님도 내가 보고 싶으실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몰래 따라다니는 것을 민수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버님도 내가 보고 싶으실 거야. 나만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하지만 아버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어.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아파하실 테니까. 민수는 유골함을 더욱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평소처럼 법당 한 구석의 상자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서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민수가 방금 넣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쪽지는 정성스럽게 접혀져 있었고 겉면에는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쪽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아, 오늘로 1825일째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떠난 그날이 어제일 같아. 매일 밤 그날을 되새기며 살고 있어.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교통사고였다고 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운한 사고였다고 말하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날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얼마나 조심성 없이 운전했는지를. 아버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쪽지를 읽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연아, 그날 우리가 싸웠던 이유 기억하지? 내가 내 아버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것 때문이었어. 내가 눈물을 흘리며 화내는 모습을 보고도 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지. 아버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지연이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던 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민수 오빠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오늘도 사소한 일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시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의례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쪽지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화가 난 채로 운전대를 잡았어. 내가 옆에서 미안하다고 진정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그 순간 트럭이 나타났을 때 나는 평소보다 0.5초 늦게 반응했어. 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법당 기둥에 몸을 맡기며 쪽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집중해서 운전했다면 너는 지금도 내 옆에서 웃고 있었을 거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연이 대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내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으실 테니까.
나 혼자 평생 짊어지고 갈게.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5년 동안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믿었던 딸의 죽음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돌아다니며 참회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마음을 휩쌌습니다. 민수가 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쪽지를 다시 접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와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민수가 돌아왔고 평소와 같이 법당에서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저를 떠났습니다. 민수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 아버지는 법당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민수를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내 실수로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였으면 그걸 안고 살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민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실수로 잃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민수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영정 앞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뭘 해야 하니? 영정 속 지연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민수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는 영정 속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밝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절순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지연아, 아버님께서 알게 되실까봐 두려워. 민수는 부여 백제절에서 기도하며 혼잣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들켜버리면 아버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나는 괜찮아.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아버님만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연의 사진을 꺼내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너를 지키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아버님께 거짓말하며 살고 있는 것도 미안해. 그때 법당 뒤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불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 아버님. 너 힘들었겠구나.
아버지의 한마디에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5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저를 돌아다니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말하지 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다. 아버지는 민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안다, 민수야. 너가 왜 이렇게 저를 돌아다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민수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내가 남긴 쪽지를 봤다. 아버지의 고백에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민수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일어나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5년 동안 혼자서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아버님,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야. 우리 딸이 내 실수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내가 5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해 왔다는 거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나요? 미워하고 싶어? 정말 미워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였으면 그걸 안고 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 실수로 잃었다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만 울어라, 민수야. 아버지는 민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연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자기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짊어지지 마라. 우리가 함께 짊어지자.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연의 영정 앞에서 복잡한 감정과 씨름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의 실수만 아니었다면 지연이 아직 살아있을 텐데 하는 원망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5년 동안 홀로 고통받아온 민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민수는 비밀이 드러난 충격으로 며칠 동안 절순례를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혼자만의 참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지연의 유골함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켜온 자신만의 방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먼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초라한 원룸에서 지연의 유골함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니?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방을 정리하며 아버지를 맞아들였습니다. 방 안은 검소했습니다. 지연의 사진과 유골함이 놓인 작은 제단,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용품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전국 108개 절의 목록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차라도. 괜찮다. 나는 그냥 앉을게. 아버지는 지연의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님. 너는 평생 이렇게 살 작정이었니? 아버지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연을 위한 속죄의 삶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연이가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좋아하겠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아버님, 저는 지연이를. 그래, 내가 실수했어. 그 실수 때문에 우리 딸이 떠났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나도 화가 나. 정말 화가 나. 내 실수만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아직 여기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어. 아버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 지연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뭘까? 분명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우리 딸이 왜 너를 사랑했는지 알겠어.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이니까. 아버님,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해. 아버지는 일어나서 지연의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절을 돌자.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저와 함께. 그래. 나도 우리 딸을 그리워하거든. 그리고 너 혼자서는 너무 무거운 짐 같으니까. 아버지의 제안에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참회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돌자. 지연이가 우리에게 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연이가 하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기도로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연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 이야기도 하자. 내 꿈, 내 계획, 내 미래에 대해서도. 아버님, 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있어야지.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해. 그날 밤 아버지와 민수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와 민수는 함께 절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지연이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왔다던 절입니다. 민수가 강원도 월정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추억이 깃든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말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법당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예전처럼 민수 혼자 울부짖는 참회가 아니라 조용하고 평온한 기도였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도 함께 왔어. 이제 혼자 외롭지 않을 거야. 민수의 기도를 듣던 아버지도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이제야 내 남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구나.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 절을 나서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절을 돌면서 뭘 생각했니? 처음에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아버님께 죄송하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연이가 저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속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부산 범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민수와 지연이 신혼여행 때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연이가 소원을 빌었어요. 아버님과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민수의 말에 아버지는 뭉클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지연이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민수의 뜻밖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지연이는 행복할 것 같거든요.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아버지는 민수의 성장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5년 전의 자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절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다시 일할 생각은 없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일이요? 그래. 너 원래 건축 설계하던 사람 아니야? 재능이 있다고 지연이가 자랑하던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해봐야지. 지연이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행복해져도 될까요? 지연이를 잃게 한 제가. 그런 말하지 마라. 지연이가 가장 원하는 게 내 행복일 거야.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민수야. 네, 아버님.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괜찮다면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아버지의 제안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다마다. 우리 둘 다 지연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해.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해.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연의 영정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와 민수가 이제 함께 살기로 했어. 내가 기뻐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아버지의 기도에 이어 민수도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며 제대로 살아볼게.
그게 진정으로 너를 기리는 일일 거야. 법당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지연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리고 아버지도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지막 절인 부석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순례였습니다. 1년 후 민수는 다시 건축 설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연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삶을 멈추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저녁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네, 작은 교회 설계인데요. 의뢰인이 특별히 절제되고 고요한 분위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겠네. 이제 마음의 평안이 뭔지 아니까.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지연의 기일이 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절 순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회의 순례가 아니라 감사의 순례였습니다. 지연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사랑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와 민수가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부석사 법당에서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버님과 저를 이어주었구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항상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는지. 민수도 마음속으로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니? 민수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지연이도 내가 평생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지연이도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지연의 영정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지연이 덕분이야. 그 아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아버지는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지연이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게 아닐까? 선물이요? 그래. 너와 나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선물 말이야. 지연이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고,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용서라니,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거지.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지연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렇게 걱정하던 아버지와 남편이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 안심하고 편히 쉬어. 민수가 창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새로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설계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봉사활동? 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지연이가 살아있을 때 하고 싶어 했던 일이거든요.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민수가 이제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도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런데 아버님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아버님의 인생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들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지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일 말이야. 아버지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내가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겠지? 민수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마리 나비가 날아와 지연의 묘비에 앉았습니다.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리고 아버지도. 바람에 실려온 듯한 지연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에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는 거라는 거요. 그래, 민수야. 지연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지연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구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꿈에서 깬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지연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년간의 긴 순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의견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